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지금은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 지난달 17일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에 갇혀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이후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 해당 파출소 직원들의 총체적 근무 태만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오늘은 직송 뉴스를 듣겠습니다. MBC 경남 보도국 이선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사고의 경위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 적 하동의 진교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17일 실종 신고된 40대 여성이 하동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숨진 여성은 36시간 이상 순찰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6시간이면 거의 하루 반나절인데 그동안 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순찰차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경찰 순찰차를 살펴봤는데요. 범죄 혐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에는 뒷좌석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안전 칸막이가 있어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가 막혀 있는데요. 그래서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뒷좌석에 타면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건데요. 숨진 여성은 당시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아서 여성분이 쉽게 열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차량에 탑승한 여성은 핸드폰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순찰차에는 창틀에 손자국과 슬리퍼 자국이 확인되면서 탈출을 하려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숨진 여성이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었죠? 네, 8월 15일 밤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서 8월 17일 오전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8월 16일 새벽 2시쯤 순찰차 쪽으로 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찍힌 것으로 봤을 때 그때 차량을 탑승해 36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그리고 참 그동안 마실 물이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분이 숨진 이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네, 당시 하동 지역에는 7월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한 달 가까이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장시간 순찰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여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고체온증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애초에 순찰차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네요. 이런 죽음이 없었을 텐데요. 네, 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렇죠. 경찰 정비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문을 잠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해 현장 직원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됐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찰을 만약에 일정이 있었으면 경찰관이 그 순찰차를 타고 이동을 했으면 뒤쪽에 여성이 있었던 것을 아마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36시간 정도라고 했잖아요. 혼자 있었던 게 그동안 그 순찰차 이용은 없었던 거예요? 네, 당초 저희 취재진한테는 경찰이 해당 순찰차가 긴급 출동할 때만 사용하는 예비용 차량이라고 그리고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은 그래서 몰랐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경찰 진상조사 결과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이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해당 파출소 직원들이 총체적 근무 태만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고 뒤늦게 발견된 경위를 감찰한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보름 만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순찰차에 타기 전 숨진 여성은 그 8월 16일 새벽 2시 12분쯤 파출소를 찾아갔었습니다. 파출소 입구에 3분가량 앉아 있다가 바깥의 문을 이제 3번 정도 당기고 이제 반응이 없자 이제 다시 순찰차 쪽으로 가신 건데요. 그 문 앞 바로 앞에 사무 공간에 경찰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인지하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순찰차 문을 당기기 전에 파출소 문을 당겼었는데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보니 당시 1층 사무공간 자리를 지켜야 했던 상황 근무자 2명은 모두 숙직실에 올라가 있었고 상황 발생 시 10분 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대기 근무자 2명도 한 명은 숙직실에 한 명은 회의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자거나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까 숙직실은 사무실 뒤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위치해 있었고 회의실은 사무실 왼쪽에 있는 공간이라서 안에서도 이제 민원인이 찾아온 걸 알 수 없는 위치였고 밖에서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순찰 일정은 어땠어요? 이 순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순찰차가 예비용 차량이었다는 그 설명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차에 탄 지 4시간 뒤부터 7차례나 순찰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파출소에서 순찰 자체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시간대별로 한번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이선영 기자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8월 16일 새벽 2시 12분쯤 파출소를 찾아온 여성은 파출소 입구에서 3분가량 앉아있다 파출소 문을 당겨보고 순찰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후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해당 순찰차로 순찰 일정이 있었으나 순찰 근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침 8시 반쯤 근무 교대를 할 때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차에 여성이 타고 있음에도 앞문만 열어서 계기판을 확인한 탓에 뒷좌석에 여성을 보지 못하고 문을 다시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여성이 사망 추정 시간이 8월 16일 오후 2시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전인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해당 차량을 이용한 순찰 근무가 지정이 돼 있었지만 또다시 이뤄지지 않아서 사망 전까지 여성을 확인 가능했던 3차례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해당 차량이 예비용 차량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숨진 여성이 발견된 건 결국 다음날 오후 1시 59분이었는데요. 그전엔 모두 7차례 8시간의 순찰 일정에 차량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모두 이뤄지지가 않은 겁니다. 또 같은 기간 근무교대에서 이제 3번 사문을 확인해서 3번 절차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아직 하질 않았고 2번은 차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제대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바로 뒷좌석에 있는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인재라고 충분히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무 태만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장도 그렇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아예 몰랐던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진교 파출소 직원들은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파출소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 근무의 경우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별도로 일지에 기록을 하고 통상 근무일 때는 일지에 따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이를 증명할 수단이 시스템상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순찰차에 GPS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순찰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어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이제 순찰을 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평소에는 관리 감독도 굉장히 엉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경남경찰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순찰을 제대로 했는지 제때제때 증명할 시스템 그리고 관리 체계도 역시나 모두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근무 태만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참 오늘 계속 한숨만 나오고요. 그러면 징계 같은 후속 조치는 있었습니까? 네, 경찰은 근무 태만 책임을 물어서 진교 파출소 경찰 전원 16명 중 당시 휴가를 갔던 3명을 제외한 13명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또 근무 실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책임을 물어서 하동 경찰서장과 하동 경찰서 범죄예방과장, 범죄예방 계장까지 모두 16명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파출소만의 문제라 치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사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네,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동 진교 파출소와 같은 전국 3급서 파출소의 근무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예. 이를 토대로 지역 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반복되는 실종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랑 협조해 배회 감지기 등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짚어볼 일이 지난 3일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소식인데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네. 지난 3일 10시 10분쯤 밤늦게 벌어진 화재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일부가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서 예. 저희가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저도 휴일이었는데 현장 근처에 나가봤다가 상황이 심각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수백여 명이 배 피해서 이제 잠옷 차림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 오피스텔에 살던 주민 중 한 분이 처음에 이제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예. 소방당국이 도착했음에도 이제 불이 계속 커지면서 연기가 오피스텔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피를 한 겁니다. 예. 최초 신고 이후 20분 뒤에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명이 연기를 흡입해 구조 응급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야, 이게 지금 추석도 2주도 안 남았던데 아수라장이었겠군요. 상인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네, 해당 청과시장에는 28개 점포가 있는데요. 이 중 15곳의 절반이 탔고 나머지 13곳은 부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옆 어시장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점포 상인들은 건어물 등을 추석 명절에 대비해 미리 보관해둔 상태라서 이번 명절 장사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워낙 물건이 많다 보니 시설물이랑 상품 피해를 확인하는 데만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나왔어요? 원인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예. 화재 다음 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그 발화 시점 이후로 이 전후로 막 외부 출입 흔적이 보이지는 않아서 예.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의료 공백 맞물려서 이런 대형 화재까지 명절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올해만큼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있었는데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 화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사망자가 나왔고 그리고 공기 안전 매트 이곳으로 대피를 시도하는 사람도 또 숨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그 부천시 호텔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 8층에 있던 남녀 2명이 공기 안전 매트로 이제 몸을 던지는 상황에서 먼저 몸을 던진 여성이 모서리에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고 네. 그 뒤에 잇따라 떨어진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명 모두 숨진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안전 대응 방식 예. 수칙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날 이제 완강기도 있었는데 이 피난 기구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해졌고 그래서 이후에 이선영 기자가 안전한 대피 요령 관련해서 취재하고 보도했던 건데 보통 건물에서 불 나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소방법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방에서는 공기 안전 매트의 경우 대피자의 자세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법도 이어서 알려주실까요? 네, 사용법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공기 안전 매트는 대피자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된 완강기로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지대를 안쪽으로 둔 상태에서 고리를 걸고 뒤집은 뒤 속도 조절기를 걸어 단단히 고정합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돌린 상태에서 줄이 감긴 틀을 던지고 속도 조절기에 연결된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높이까지 올려 착용합니다. 내려갈 땐 이렇게 손을 W 모양으로 한 채 벽을 살짝씩 밀치며 내려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선영 기자의 리포트였고요.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다시 한번 MBC 경남 이선영 기자의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 안전 매트로 뛰어야 되는 경우도 갑자기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경우에 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주의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까요? 네, 저희 합천 119 구조대 김관철 소방교 이야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두 손을 머리 뒤로 감싸고 다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몸을 V자로 만들어 주어 탈출합니다.
네, 일단 공기 안전 매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부푼 것을 확인한 뒤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대원이 내려와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나서 최대한 매트 가운데에 있는 내물을 향해서 가깝게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저 자세로 탈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고 없이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만 긴장이 되고 떨리더라도 이선영 기자가 말해준 대로 소방대원 안내는 꼭 좀 따르셔야겠고요. 이선영 기자가 또 알려줬던 방법, 다들 오늘 방송 통해서 좀 평소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을 것 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신식 건물에는 또 다른 승강식 피난기가 설치되기도 하는데요. 예. 이같이 다양한 피난기구 사용법을 비롯해 상황별 안전수칙은 전국 13개 안전체험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남 소방본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해당이 될 거고 자주 찾는 건물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소방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경남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하기라는 사이트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예.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소방 피난 시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행동 요령이나 소방 시설 사용법도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 저희 경남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평소에 검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 소방본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하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선영 기자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요즘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명절 앞두고 갑자기 또 대형 화재도 발생했었고 물론 경기도 지역입니다만 충분히 이제 알려준 이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직송 뉴스는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정리를 이선영 기자가 해줬고요. 예방 대책 관련해서도 살펴줬습니다. 뉴스파다 지역 소생연구소 오늘 순서는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가겠고요. MBC 경남 이선영 기자는 오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